아버님, 인사 받으세요. 제가 평생을 약속한 사람입니다. 딸아이의 수줍은 목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는 게 맞겠네요. 제 눈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저 남자.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과 눈가에 잡힌 주름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강원도 인제의 살을 애는 추위보다 더 끔찍하게 제 영혼을 짓밟았던 그놈. 최태석! 처음 뵙겠습니다. 장인어른 최태석이라고 합니다. 놈이 고개를 들며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시퍼런 사리가 꿈틀거렸습니다. 놈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긴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취사병 따위를 기억할 리가 없겠죠. 제 하나뿐인 금쪽 같은 딸 수진이가 데려온 남자가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악마라니요. 운명은 참으로 잔인하고도 지독하게 드라마틱했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국에 50여 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이간의 가마솥 곰탕의 대표 이정훈입니다. 벌써 제 나이가 55이 되었네요. 남들은 저를 보고 자수성가한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러워들 합니다. 낡은 트럭 한 대에서 시작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쉼없이 달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제 딸 수진이죠.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키운 딸아이가 어느새 커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기도 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섭죠. 30년 전 군대 취사병 시절 몸에 밴 새벽 기상 습관이 아직도 저를 깨웁니다. 곰탕 육수를 끓일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림과 온도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너무 뜨거우면 넘치고 너무 차가우면 굳어버리니까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오기로 한 날. 딸아이가 아빠, 그 사람은 정말 특별해.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아빠처럼 듬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군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어떤 놈인지는 몰라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어림도 없다고 벼르다가도 딸이 좋다니 져줘야지 싶기도 하고 마음이 참 싱숭생숭했습니다. 창밖에는 3월의 늦된 눈발이 날리고 있더군요. 흩날리는 눈을 보니 문득 1992년 그해 겨울의 강원도가 떠올랐습니다. 제 오른쪽 종아리에는 아직도 화상 자국이 선명합니다. 뜨거운 곰탕 국물에 데인 상처. 아니요,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기가 만들어낸 평생의 낙인이었죠. 성공한 지금도 저는 가끔 악몽을 꿉니다. 차가운 취사장 바닥, 쏟아진 국물,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며 비릿하게 웃던 그 얼굴. 이정훈 병장님, 밥이 이게 뭡니까? 걔도 안 먹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서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나는 회장 이정훈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이막을 알리는 공포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찬바람과 함께 두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는 제 딸 수진이 뒤로 훤칠한 키에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죠. 남자는 손에 꽤 비싸 보이는 양주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인사해. 이쪽은 최태석 씨. 최태석?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 회로가 정지하는 듯 했습니다. 흔한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의 최태석이라는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일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구두를 벗고 거실로 올라서는 그 순간 특유의 팔자걸음과 오른쪽 눈썹 위에 희미하게 nak은 흉터까지. 그는 1992년 저를 지옥 끝까지 몰아넣었던 바로 그 최태석 하사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셔츠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사업판에서 산전수전을 겪으며 포커페이스를 익힌 사람입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어 주머니에 넣고 애써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서 오시게. 먼 길 오느라 고생했소. 제 목소리가 조금 갈라진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놈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수진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요. 역겹더군요. 저 가증스러운 미소. 놈은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저는 뿔테 안경에 70kg도 안 나가는 비쩍 마른 청년이었고 지금은 살도 붓고 인상도 많이 변했으니까요. 무엇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밟은 사람은 발바닥에 감촉을 잊지만 밟힌 사람은 그 신발 굽의 모양까지 기억하는 법이죠.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정성껏 차린 음식이 놓여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놈의 입, 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언제 제 심장을 찌를지 모른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 자네는 무슨 일을 하는가? 제가 짐짓점잖게 물었습니다. 놈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명함을 건네더군요. 네, 저는 현재 대형 건설의 상무로 재직 중입니다. 아버님 사업에도 제가 도움드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형 건설, 업계에서 하청업체들 피를 말리기로 악명 높은 곳이죠. 여전하더군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 비열한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도중 놈이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다가 놓쳤습니다. 그러자 습관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작게 아씨 하고 욕을 뱉으려다 제 눈치를 보며 멈추더군요. 그 찰나의 표정. 저는 그 표정에서 30여 년 전에 그날 밤을 보았습니다. 1992년 12월 강원도 인제에 폭설이 내리던 날 밤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병장이었지만 부대 내 실세였던 최태석 하사에게 찍혀 말년에도 취사 지원을 나가야 했습니다. 최 하사는 부대장의 먼 친척이라는 이유로 아나무인이었죠. 그날은 제 어머니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몰래 모아둔 월급과 휴가증이 들어있는 수첩이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야, 이정훈. 너 이거 찾냐? 취사장 뒤편 소각장에서 최 하사가 제 낡은 수첩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불타오르는 드럼통 앞에서요. 최 하사님, 그거 제 어머니 수술비 보낼 돈 계좌가 적힌 겁니다. 돌려주십시오. 제가 울부짖으며 달려들자 놈은 제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습니다. 억소리를 내며 눈밭에 쓰러진 저를 향해 놈은 수첩을 드럼통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어쩌냐? 손이 미끄러졌네. 냄새나는 취사병 새끼가 돈은 무슨 돈이야. 주제를 알아야지. 타오르는 수첩을 꺼내려다 저는 드럼통에 팔이 닿아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살타는 냄새와 매캐한 연기 속에서 낄낄거리는 놈의 웃음소리가 악마의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그 돈은 어머니의 목숨줄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수술 시기를 놓쳐 제대로 치료도 못 받으시고 돌아가셨죠. 장례식장에서도 저는 죄인처럼 울기만 했습니다. 최태석, 이 자식이 내 어머니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버님, 어디 편찮으세요? 수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놈이 사람 좋은 미소로 갈비찜을 씹고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 옛날 생각이 나서 그렇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놈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사실 제가 수진 씨를 처음 봤을 때 제 첫사랑이랑 너무 닮아서 놀랐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첫사랑? 네, 제가 군 시절에 알던 김영이라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비록 이루어지진 못했지만요. 쨍그랑 마이너스. 이번에는 제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김영희. 그 이름은 제 죽은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친엄마 이름이기도 하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최태석이 내 아내를 알았다고?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끔찍한 가정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 저에게 말 못할 과거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혹시 설마 수진이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놈은 아무것도 모른 채 와인잔을 들며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진이 눈에 눈물 나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와인잔을 받아들고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맹세했습니다. 그래, 최태석? 잘 부탁한다. 내 놈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해줄 테니까. 내 딸, 그리고 내 아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 거냐? 식탁 아래 쥔 주먹에 손톱이 박혀 피가 배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끊으려면 저는 더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이제 막 서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최태석이 돌아간 뒤 수진이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제 가슴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으니까요. 딸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서재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책장 깊숙한 곳 아내 김영희가 남기고 간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생전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그저 젊은 시절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었다는 말만 남겼을 뿐이죠. 저는 아내의 아픔을 들추기 싫어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태석의 입에서 나온 김영이라는 이름과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만들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내의 손때 묻은 일기장과 낡은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아내의 처녀 시절 사진들, 그리고 앨범의 맨 마지막 장, 비닐 커버 뒤에 숨겨진 빛바랜 사진 한 장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아내가 군복을 입은 한 남자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 부분은 볼펜으로 거칠게 칠해져 알아볼 수 없었지만 저는 그 남자가 입은 군복의 명찰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흐릿하지만 선명하게 보이는 두 글자, 최, 세상에, 설마,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최태석, 이 인간 말종이 제 아내와도 연관이 있었다니요. 사진 뒤편을 보니 흘림체로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1992년 봄, 지옥 같은 그곳 면회실에서 다시는 보지 말자. 1992년. 제가 최태석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머릿속 퍼즐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석은 당시 부대 근처 다방 아가씨들을 희롱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혹시 제 아내도 놈의 독수에 걸려들었던 걸까요?
저는 즉시 제 오른팔인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박 실장은 제 목소리의 심각함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박 실장, 자네 지금 당장 알아봐야 할 게 있어. 대형 건설 상무 최태석? 그놈의 모든 것을 털어와. 재정 상태, 여자 관계, 그리고 과거 군 복무 시절 사고 기록까지 전부 다.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싹 다 조사해. 박 실장은 군말 없이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더군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사람 좋은 곰탕집 사장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눈이 먼 야수의 얼굴이었죠. 다음 날 오후 박 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최태석의 실체는 상상보다 더 추악했습니다. 회장님, 이자. 겉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도박 빚만 10억이 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회사 앞까지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이번에 대형 건설에서도 횡령 의혹으로 내사 중이라 조만간 잘릴 위기라고 하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언제 감방에 갈지 모르는 주제에 내 딸을 이용해서 재기를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이와의 결혼을 서두르던 이유가 바로 제 재산을 노린 것이었겠죠. 그리고 회장님,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산부인과 진료 기록 사본이었습니다. 환자 이름은 김영희. 날짜는 1993년 1월. 사모님께서 수진 양을 임신하셨을 당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호자란에 서명된 이름을 보십시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에 갈갈이 찍고 싶은 그 이름, 최태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마이너스. 이게만도 못한 자식이.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최태석은 제 아내를 건드리고 아이가 생기자 무참히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제 딸 수진이가 자신의 친딸인 줄도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돈줄로 이용하려 접근한 것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정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억지로 감정을 눌러 담았습니다. 지금 당장 놈의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수진이가 받을 상처가 너무 큽니다. 수진이는 저를 친아빠로 알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아이의 세상이 무너질 겁니다. 저는 박 실장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박 실장, 오늘부터 작전을 짠다. 최태석이 제 발로 지옥 불구덩이에 뛰어들게 만들어줄 거야. 놈이 가장 원하는 게 돈이지? 그 돈 원 없이 구경하게 해주지.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뺏어버릴 거다. 저는 서랍에서 수진이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 어루만졌습니다. 내 딸 수진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제 가슴으로 낳은 내 딸.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수진이에게는 이 추악한 진실을 알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최태석, 그놈에게는 살아서 겪는 지옥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최태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저 태석입니다.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골프나 한 게임 치시죠. 좋은 사업 아이템도 있고 해서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놈의 목소리가 어찌나 경박하고 탐욕스러운지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짐짓 반가운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오, 최서방인가? 좋지. 내일 보세. 먹잇감이 제 발로 덫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경기도의 한 명문 골프장. 푸른 잔디 위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 삭풍이 부는 듯 했습니다. 최태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골프웨어로 휘감고 나타났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제 눈에는 그저 빚쟁이에 쫓기는 사기꾼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장인어른, 폼이 아주 프로 선수 같으십니다. 최태석이 과장된 몸짓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드라이버를 챙겼습니다. 자네도 쳐보게. 최태석이 티박스에 올라섰습니다. 놈은 힘이 잔뜩 들어간 스윙으로 공을 날렸습니다. 공은 슬라이스가 나서 숲속으로 처박혔죠. 아이씨. 아, 캐디. 공 어디로 갔어? 똑바로 안 봐. 공이 숲으로 들어가자 최태석은 죄 없는 캐디에게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나이 어린 캐디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도 놈은 골프채로 바닥을 탕탕 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최서방, 진정하게. 공 하나 가지고 뭘 그러나. 제가 말리자 놈은 금세 표정을 바꾸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승부욕이 좀 강해서요. 강양약강. 30년 전 취사장에서 저를 짓밟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카트를 타고 이동하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태석은 눈치를 살피더니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장인어른, 제가 이번에 아주 대박날 사업을 하나 준비 중입니다. 실버타운 조성 사업인데 정부 지원도 빵빵하고 수익률이 무려 20%가 넘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자금이 꽤 필요하겠구먼. 네, 그래서 말인데. 장인어른께서 이간의 곰탕 자금 중 일부를 투자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수진이 혼수라고 생각하시고 딱 50억만. 아니, 30억만 융통해 주시면 제가 1년 안에 2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30억? 놈의 빚을 갚고도 남을 돈이겠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고민하는 척 뜸을 들였습니다. 30억이라. 적은 돈은 아니네만 자네 능력을 믿으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네. 정말입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역시 통이 크십니다. 최태석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놈은 이미 돈을 손에 넣은 것처럼 들떠서 묻지도 않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방정이 결국 놈의 무덤을 파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사실 수진이 어머니 되시는 분 김영희 씨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알던 여자랑 너무 닮아서 신기해요. 그 여자도 참 독한 여자였죠.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독하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최태석은 캐디가 안 보는 틈을 타 담배를 입에 물며 낄낄거렸습니다. 아니, 글쎄, 제가 군대 있을 때 잠깐 데리고 놀던 여잔데 임신을 했다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지 뭡니까? 제 앞길 막으려고 작정을 했길래 제가 딱 잘라 말했죠. 애 지우라고. 근데 끝까지 낳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니 어디론가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더니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마이너스 하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놈은 지금 제 죽은 아내를 모욕하고 자신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짓을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데리고 놀던 여자? 행패? 제 손에 들린 7번 아이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이 골프채로 놈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싶었습니다. 놈이 말하는 그 지우라던 아이가 바로 지금 놈이 사기쳐서 돈을 뜯어내려는 제 딸 수진이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아니, 짐승에게 사과해야 할 판입니다. 장인어른, 안 치십니까? 최태석의 목소리에 저는 겨우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폭발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공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공이 최태석의 대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깡 마이너스. 경쾌한 타격음과 함께 공은 하늘 높이 솟구쳐 핀 바로 옆에 떨어졌습니다. 나이스 샷. 와, 대박이십니다. 최태석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놈을 보며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최서방, 골프나 인생이나 똑같아. 헤드업하면 죽는 거야. 고개 빳빳하게 들고 까불다간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 네. 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놈은 제 말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라운딩이 끝나고 클럽하우스에서 사우나를 마치고 나왔을 때 놈의 휴대전화가 울리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놈은 라커룸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급박했습니다. 아, 기다려보라니까. 늙은이가 거의 다 넘어왔어. 30억 땡기면 바로 갚을 테니까 이자 작작 좀 늘려. 뭐? 수진이? 아, 걔는 그냥 멍청해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결혼? 돈 들어오면 바로 식 올리고 적당히 살다가 위자료 좀 쥐어주고 이혼하면 돼. 애초에 내 스타일도 아니야. 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놈은 수진이를 사랑하는 척 연기했을 뿐 처음부터 돈을 노린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적당히 살다가 이혼? 내 딸을 2번 죽이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최태석? 내 놈은 오늘부로 사람 취급 안 한다. 내가 가진 모든 돈과 힘을 써서 내 놈이 살려달라고 빌 때까지 밟아주마. 그리고 내가 버린 그 딸에게 내가 어떻게 무릎 꿇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저는 라커룸을 빠져나와 로비로 향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데리러 와 있었습니다. 아빠, 운동 잘했어? 태석 씨랑은 얘기 잘 통했고? 해맑게 웃는 수진이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 딸. 제 친부가 어떤 괴물인지 꿈에도 모르는 불쌍한 내 새끼.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아주 잘 통했다.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넌 걱정 말고 행복하기만 해.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는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놈이 탐내는 그 돈을 미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올가미를 씌울 차례였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태석 씨 회사에 투자를 좀 크게 할까 하는데 내일 회사로 태석 씨 좀 부르라고 해라. 계약서 쓰자고. 이것은 제 인생 최대의 도박이자 가장 통쾌한 복수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회사 대회의실에 완벽한 덫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투자 계약서 곳곳에 교묘한 독소 조항을 심어두었죠. 횡령이나 배임이 발각될 시 투자금의 5배를 배상하고 즉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 최태석 그놈은 돈에 눈이 멀어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을 게 뻔했습니다. 오후 2시 최태석이 수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는 아빠 회사의 큰 투자 결정에 마냥 들떠 보였지만 최태석의 눈은 오로지 테이블 위에 놓인 법인 인감도장에 꽂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서명만 하면 자금 집행은 바로 될 걸세. 제가 계약서를 밀었습니다. 최태석이 펜을 들고 서명하려는 찰나 제가 넌지시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최서방, 자네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내 뒷조사를 좀 해보니 강원도 인제 쪽이랑 연이 깊은 것 같던데.
순간 최태석의 펜이 멈췄습니다. 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 네, 군 생활을 거기서 잠깐 했습니다만 그건 왜? 글쎄, 내 죽은 아내도 그 시절 거기 있었다고 해서 말이야. 혹시 김영이라는 여자가 낳은 아이에 대해 아는 게 없나? 대회의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얘기가 왜 나와? 최태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가 이내 기괴하게 일그러지더군요. 놈은 눈치가 빠른 인간이었습니다. 제 의도를 간파한 듯 서명을 멈추고 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잠깐 나가서 차 한 잔만 가져다 줄래요? 아버님과 남자끼리 깊은 대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수진이가 의아해하며 나가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마지못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최태석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놈은 의자에 거만하게 등을 기대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장인어른, 아니, 이정훈 병장님? 이제야 기억이 나네. 곰탕 국물 뒤집어 쓰고 질질 짜던 그 취사병 새끼. 드디어 놈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부르지고 놈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기억이 나냐? 내 놈이 내 어머니를 죽이고 내 아내를 버린 그 악마라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하하, 세상 참 좁다 좁아. 그런데 말입니다, 회장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수진이, 제 딸이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놈이 알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내 딸이야. 함부로 그 입에 올리지 마. 에이, 유전자 검사도 안 해봤을까봐? 머리카락 하나면 다 나오는 세상인데. 수진이 걔 내 핏줄입니다. 법적으로 따져볼까요? 친부가 나타났는데 생판 남인 당신이 키운 정만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놈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계약서로 날 감옥에 보내려고 수작 부린 거 다 알아. 근데 어쩌나 내가 감옥 가면 수진이한테 다 풀어버릴 건데. 내가 그렇게 따르던 아빠가 사실은 널 낳아준 친아빠를 감옥에 보낸 파렴치한이다. 그리고 내 엄마는 나랑 놀아나다 버림받은 여자다. 이렇게 말이야. 이게 자식? 선택해. 조용히 30억 내놓고 입 다물든지 아니면 수진이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당신을 증오하게 만들든지. 수진이 성격 알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아빠가 모함해서 감옥 보냈다고 하면 당신 얼굴 다시는 안 볼걸?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놈은 제 가장 약한 고리, 딸에 대한 사랑을 인질로 잡은 것입니다. 제가 놈의 멱살을 잡고 흔들려는 순간 벌컥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었습니다. 놈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더니 바닥으로 넘어지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으악,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때리지만 마세요. 태석 씨. 수진이가 달려와 최태석을 부축하며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정말 실망이야. 태석 씨가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폭행을 해? 내가 알던 아빠 맞아? 수진아, 그게 아니다. 저놈은 사기꾼이야. 그리고 그만해. 더 듣고 싶지 않아. 수진이는 제 말을 자르며 최태석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최태석은 나가는 문틈으로 저를 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입금해.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딸이 저 악마의 손에 놀아나 저를 경멸하게 되다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과호흡이 와서 헐떡이던 저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하지만 수진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놈의 요구대로 돈을 줘야 하나? 딜레마에 빠진 제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저는 결국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이라고 하더군요. 병실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만이 제 곁을 지키고 있었죠. 회장님, 수진 아가씨는 지금 최태석과 함께 있습니다. 놈이 아가씨를 꼬드겨서 혼인 신고부터 하자고 서두르는 모양입니다. 뭐, 안 돼. 절대 안 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이 저를 말리며 휴대전화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가씨가 놔두고 간 핸드폰입니다. 회장님 쓰러지실 때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었나 봅니다. 아까부터 최태석에게 계속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의 폰을 확인했습니다. 최태석이 보낸 문자들은 가관이었습니다. 자기야, 아버님은 좀 어떠셔? 많이 편찮으시면 안 되는데. 일단 우리 사랑이 중요하니까 내일 구청 가서 도장부터 찍자. 아버님도 결국 우리 사이 인정하실 거야. 이대로라면 수진이는 놈의 꼬임에 넘어가 법적으로 놈의 아내가 되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족쇄를 차게 될 겁니다. 생물학적 아버지와 딸의 결혼. 이 천륜을 거스르는 비극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박 실장, 내 차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 가면 검은색 볼펜이 하나 있을 거야. 그거 당장 가져와. 그것은 제가 지난번 골프장에서 최태석과 대화할 때 몰래 켜두었던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챙겨두었던 그 물건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 실장이 볼펜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박 실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수진이, 당장 데려와. 아빠가 위독하다고 해. 죽기 전에 유언 남긴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서 무조건 데려와. 1시간 뒤 수진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걸 보니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뒤따라 들어오려는 최태석을 박 실장이 막아섰고 병실에는 저와 수진이 둘만 남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미안해. 내가 말이 심했어.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산소 호흡기를 떼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볼펜 녹음기를 수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하는 말 믿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이 안에 담긴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제발 딱 한 번만 들어다오. 수진이는 의아해하며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골프장에서 최태석이 통화하던 적나라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기다려보라니까. 늙은이가 거의 다 넘어왔어. 수진이? 아, 걔는 그냥 멍청해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애초에 내 스타일도 아니야. 김영이 그 독한 년 닮아서 정 떨어지는데 돈 때문에 참는 거지. 수진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회의실에서 녹음한 내용까지 이어졌으니까요. 수진이, 제 딸이죠? 유전자 검사도 안 해봤을까봐. 내가 감옥 가면 수진이한테 다 풀어버릴 건데. 내 엄마는 나랑 놀아나다 버림받은 여자라고.
수진이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구토를 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혐오감에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돈을 노린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엄마를 버린 생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키워준 아빠를 협박했다는 사실. 어떻게 사람이 이래? 어떻게? 수진이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울고 있는 딸을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이런 더러운 꼴을 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더니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에 순진했던 수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와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빠. 수진이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나 그 사람 용서 안 해. 아니, 그 짐승. 내가 죽여버릴 거야.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거야.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계획대로 해. 아니, 더 잔인하게 해줘. 내가 도울게. 내 손으로 그 인간 파멸시키는 거 내가 직접 할게. 딸아이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병실 안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최태석, 내 놈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드렸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다. 박 실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작전 변경입니다. 제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 실장이 들어오자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실장님, 내일 혼인 신고하러 갈 거예요. 물론 최태석 그 인간이 꿈꾸던 방식은 아니겠지만요.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최태석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신이 파놓은 무덤에 흙을 덮어줄 사람이 바로 자신의 친딸이라는 것을. 다음 날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 이곳은 제가 최태석을 위해 마련한 대형 건설 투자 협약식 및 약혼 발표회장이었습니다. 최태석은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기자들은 물론 자신을 압박하던 사채업자들까지 투자자라는 명목으로 초대했더군요. 하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장인어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태석은 턱시도를 빼입고 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귓속말로 거들먹거리더군요. 장인어른, 입금 확인했습니다. 30억? 역시 통이 크십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흐흐. 저는 가볍게 놈의 손을 털어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이 자네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걸세. 마음껏 즐기게.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췄고 대형 스크린에는 대형 건설의 홍보 영상이 띄워질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신 최태석 상무님과 이수진 양의 약혼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수진이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지만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최태석이 수진이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 하자 수진이가 한 발짝 물러서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최태석은 당황한 듯 수진이의 팔을 잡아 끌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대본대로 해. 미쳤어? 하지만 수진이는 놈의 손을 뿌리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남자 최태석 씨와의 약혼을 파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남자가 저를 돈으로 보고 사기를 쳤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수진이가 신호를 보내자 뒤편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대형 건설 홍보 영상 대신 병실에서 제가 녹음했던 그 파일의 내용이 자막과 함께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이? 아, 걔는 그냥 멍청해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김영이 그 독한 년 닮아서 정 떨어지는데. 내가 감옥 가면 수진이한테 다 풀어버릴 건데. 내 엄마는 나랑 놀아나다 버림받은 여자라고. 최태석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사채업자들은 험악한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꺼. 당장 안 꺼. 최태석이 소리를 지르며 스크린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제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왜? 자네 목소리인데 끝까지 들어봐야지. 그리고 수진이가 떨리는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여러분, 저 음성 속의 남자는 제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저 남자는 자신의 친딸인 저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덮기 위해 저를 키워주신 아빠를 협박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까? 이것이 아비된 자가 할 짓입니까?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사람들은 최태석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니야. 저거 다 조작이야. 모함이라고. 최태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발악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뒷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태석 씨, 당신을 특경법상 사기, 횡령, 그리고 공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 실장이 경찰들에게 그동안 모은 증거 서류 뭉치를 넘겼습니다. 여기 증거 다 있습니다. 투자금 30억, 놈 계좌로 들어가자마자 도박빚 갚는 데 쓰인 내역, 그리고 이중 장부까지 싹 다 확보했습니다. 사실 제가 입금한 30억은 경찰과 공조하여 놈의 범죄 사실을 확정짓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놈은 그 돈을 건드리는 순간 빠져나갈 수 없는 횡령범이 되는 것이었죠. 경찰이 최태석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어찌나 경쾌하게 들리던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최태석은 끌려가면서 저와 수진이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정훈,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야, 이수진, 내가 내 아빠야. 천륜을 저버리고 내가 잘 살 것 같아. 그때 수진이가 뚜벅뚜벅 놈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아빠는 오직 한 분, 이정훈 회장님 뿐이에요. 당신은 그저 정자 하나 제공한 쓰레기일 뿐이고요. 천륜? 당신이 먼저 끊어놓고 어디서 천륜을 찾아? 감옥에서 평생 썩으면서 참회하세요. 물론 당신 같은 인간은 반성조차 안 하겠지만 수진이는 놈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30년 전 제가 놈에게 걷어차였던 그곳을 말입니다. 놈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경찰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놈의 비명과 함께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제 눈에는 그 어느 곳보다 평화로운 풍경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수진이는 제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묵은 상처를 씻어내고 새살이 돋아나기 위한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최태석이 구속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놈은 그동안 저지른 온갖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나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놈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빚더미에 앉은 채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죠. 인과응보, 사필귀정.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가게 문을 닫고 수진이와 함께 강원도 인제에 다녀왔습니다. 아내 김영희가 잠들어 있는 곳이자 제 악몽의 시작점이었던 곳. 하지만 이제는 그 악몽을 끝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내의 묘소 앞에 국화꽃 한 다발과 따뜻한 곰탕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그리고 우리 딸 수진이도 왔고, 제가 술을 한 잔 올리며 말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진이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많이 외로웠지? 나 다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있으니까. 나 엄마 목까지 행복하게 살게. 그 사람, 벌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 편히 쉬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묘소 앞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수진이가 불쑥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응? 나 성본 변경 신청했어. 뭐? 성본 변경? 응. 내 진짜 아빠는 이정훈이니까. 호적상으로도 법적으로도 완벽한 아빠 딸 하고 싶어서. 이제 누가 뭐래도 나는 이수진이야. 최태석 딸이 아니라 이정훈의 딸. 가슴이 뭉클해져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평생의 짐처럼 느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울며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고맙다. 수진아. 아빠 딸 해줘서 정말 고마워. 에이, 아빠가 울면 어떡해. 곰탕집 사장님이 눈물도 많으셔. 수진이가 장난스럽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곰탕 육수를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뽀얀 국물. 오랜 시간 끓여야 진국이 우러나는 곰탕처럼 우리 가족의 사랑도 시련을 겪으며 더욱 깊고 진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새벽에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화상 흉터도 가난했던 기억도 최태석이라는 악연도 이제는 모두 제 인생이라는 육수를 우려내기 위한 재료였을 뿐입니다. 가게 문을 여는 딸랑 소리와 함께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어서 오세요. 이간의 곰탕입니다. 수진이가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저도 앞치마 끈을 질끈 동여매고 주방으로 향합니다. 뜨끈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분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에필로그 여러분의 곰탕은 끓고 있나요? 배경음 잔잔하고 희망찬 피아노와 스트링 합주. 곰탕 끓는 소리.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옥 같았던 군대 시절의 악연이 30년 뒤 딸의 남자친구로 나타난 기막힌 이야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제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악연을 만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도 찾아오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어떤 악연도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와 진심 어린 사랑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수 중에 최고의 복수는 보란 듯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저와 수진이처럼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가마솥에 시련이라는 뼈를 넣고 푹 고아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언젠가는 그 뽀얗고 진한 국물을 맛볼 날이 반드시 올 테니까요. 오늘 저녁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뜨끈한 곰탕 한 그릇 어떠신가요? 서로의 엄맘을 녹여주는 따뜻한 밥상머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등병의 낡은 수첩과 회장님의 은색 벤츠 이정훈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저와 수진이의 앞날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